자, 1-5 연속 냉각 변태 곡선을 봅시다. 자, 연속 냉각 변태 이거 선도를 보면요, 역시 CCT 커브에서 이렇게 있는데, 요 아까 이렇게 코 연달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가는데 결국은 똑같은데, 아까는 1-4에서는 냉각을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이때 변태가 시작되고 끝나는 점인데, 이거는 지금은 온도 변화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있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연속 냉각 변태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석강을 연속 냉각시키면은 냉각 속도가 커짐에 따라서 변태 개시 온도가 이것이 더 내려갑니다. 변태 개시 온도가. 자, 그리고 공석 탄소강에 그래서 연속 냉각 변태도는 항온 변태보다 조금 더 낮은 쪽으로 그립니다. 그 다음에 또 좀 더 장시간 쪽으로 이동이 돼요. 이제 약간 이제 그 곡선이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게 이동이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항온 변태하고 구분을 해서 이제 연속 냉각 변태 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항온은 이렇게 간다 했는데, 연속은 요 변태 개시와 변태 종료 온도가 틀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연속 냉각 변태인데, 자, 예를 들어서 A와 같은 곡선을 지나갔다 그래요. A와 같은 곡선을 지나갔다. 이제 이런 형태 이제 완전 풀림. 이제 요 1번과 같은 게 완전 풀림. 2번은 노멀라이징. 3번이 이제 담금질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이제 기름, 이것이 이제 물에 들어간 건데요. 그러면 이제 요 곡선을 한번 봅시다. 아까 여기에 임계 냉각 속도 역시 1-1에서 나왔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임계 냉각 속도, 그러면 펄라이트를 형성하지 않고 마텐자이트를 형성시키는 최소의 냉각 속도다 거죠. 여기가 펄라이트 르입니다. 펄라이트 르. 자, 그 다음에 임계 냉각 속도보다 느린 냉각이 이제 ms 온도 전에서 펄라이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좀 빨리 하면은 마텐자이트 변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임계 냉각 속도를 기준으로 요거보다 느리면은 그냥 펄라이트, 요거보다 빠르면 마텐자이트 나온다는 거죠. 자, 그 그림이 요겁니다. 요게 이제 이게 임계 냉각 속도를 기준해서 이거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마텐자이트가 나오는 거고, 요거보다 바깥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벗어나면 펄라이트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자, 요거를 다시 이제 지우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요 밑에 이제 한번 봅시다. 1번부터 한번 봅시다. 곡선 1번. 자, 곡선 1번 같은 경우는 매우 느린 거죠. 냉각 속도가 다 식는데 10의 6승이니까 10의 6승이면 이 정도 되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초입니다. 100만 초 동안 이렇게 냉각이 되니까 상당히 느린 거죠. 그래서 매우 느린 냉각 작업인데, 풀림에 해당되는 거죠. 풀림. 그래서 이럴 때는 나오는 것이 조대한 펄라이트가 나온다는 거죠. 펄라이트가 나오는데 조직이 커집니다. 자, 이것이 풀림이고요. 그 다음에 노멀라이징 같은 경우, 풀림은 조금 더 냉각 속도가 조금 더 빠르죠. 약 한 10의 4승 정도. 그래서 1보다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빠른 냉각인데 보통 공냉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공냉에 해당되는 노멀라이징인데, 이렇게 되면 미세한 펄라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미세한 펄라이트. 또는 이게
공냉도 약간 형태가 조금 약간 틀려요. 공냉도 일반 공냉이 있고 일반 그러니까 자연 공냉이 있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공기 중에서 냉각하는 공냉이 있고 그 다음에 강제 공냉이라고 있어요. 강제 공냉은 얘는 공기를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를 급속도로 계속 뿌려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 보고 강제 공냉이라고. 얘는 가만히 있는 거죠, 공기 중에서. 그래서 이럴 때는 펄라이트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강제 공냉이 되면 이제 이때 나오는 것이 이제 미세한 펄라이트죠. 여기는 좀 조대한데 얘는 미세한 펄라이트입니다. 미세한 펄라이트인데 강제 공냉을 하면 이거보다 더 미세하게 나와요. 아주 미세한 펄라이트인데,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해갖고서는 솔바이트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솔바이트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냉각 곡선 세 번째 거 이렇게 이제 윤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전 윤행과 같은 작업은 뭐 그래서 오일 캔칭인데, 이때는 전 나오는 것이 가장 미세한 펄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트로스타이트 그렇게 표현합니다. 트로스타이트. 그리고 마텐자이트가 또 나오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윤행을 하면 여기 있는 인계 냉각 속도를 살짝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펄라이트가 아주 미세한데 그 가장 미세한 펄라이트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트로스타이트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텐자이트가 일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곡선 3 같은 경우 2단계로 변태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분열 변태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뭐냐면 요쪽서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즉 그래서 분열이 됨으로 인해서 트로스타이트냐 뭐 또는 마텐자이트가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그런 거 보고 그래서 분열 변태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곡선 4 같은 경우는 아주 급냉이기 때문에 얘는 전부 다 당연히 마텐자이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곡선 4는 가장 빠른 냉각인데 퀸칭, 그래서 전부 마텐자이트 조직이 나온다.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곡선 1, 2, 3은 펄라이트 변태를 일으키지 않고 베나이트 변태가 일어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베나이트 변태가 일어나려면 이거는 연속 냉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거고 항원 냉각에서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거라고 해도 아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항원 냉각에서 여기서 뭐 300에서 500 사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때는 이럴 때 나오는 조직이 베이나이트인데, 그냥 일반 이렇게 연속 냉각에서는 베이나이트는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바로 완전 얘기가 그겁니다. 자, 그래서 베나이트 조직을 넣기 위해서는 MS 온도하고 그 다음에 노온도 사이에서 급냉시킨 다음에 항원 변태, 반드시 항원 변태를 해야지만 베나이트 조직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요거는 탄소강만 해당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합금원소가 첨가된 특성 같은 경우는 연속 냉각을 해도 베나이트 변태가 나옵니다. 근데 탄소강에서는 일반 연속 냉각 갖고는 나오질 않고 항원 냉각을 하야 이 조직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트루스타이트가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트루스타이트 변태가 시작되는 거 보고 AR-라고 합니다. AR-. 그래서 강의 경우 대략 550. 그럼 결국은 뭐냐면요, 코점에 해당돼요. 고점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AR 변태, 이거는 마텐자이트 변태죠. 그래서 강의 경우 250. 그래서 AR 변태는 코에 해당되는 약 550도, 그 다음에 AR-는
마텐자이트 변태는 25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3번의 경우 같은 경우는 트루스타이트하고 마텐자이트가 같이 혼합해서 나온다는 거죠. 자, 그걸 한번 볼까요? 여기를 보면은 아까 어디 갔을까요? 자, 여기 보면은 요 코 항원 변태로 하면 여기거든요. 요 코, 요 사이를 요렇게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나가기 때문에 마텐자이트하고 베나이트가 아니라 투르스타이트가 마텐자이트하고 이렇게 투르스타이트가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3번 유행하면 투르스타이트와 마텐자이트가 같이 나온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아주 급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거나 이런 거가 없이 그냥 모두 마텐자이트로 변태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렇게 모두 마텐자이트로 변태가 되는 온도를 보고 임계 냉각 속도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 펄라이트를 형성은 없이, 그러니까 펄라이트 형성하지 않고 모두 다 마텐자이트로 되는 최소의 냉각 속도다. 그것이 임계 냉각 속도.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와야 마텐자이트 변태가 일어나고, 이 바깥으로 벗어나면 전 트루스타이트, 소르바이트, 펄라이트 그런 것 등이 생성됩니다. 자, 그래서 열 처리를 하면은 그 순서대로 경도가 큽니다. 그래서 경도가 가장 큰 게 마텐자이트고요. 물론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시멘타이트가 있어요. 마텐자이트 하면은 그 다음엔 트루스타이트, 그 다음엔 소르바이트, 그 다음에는 펄라이트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냉각할 때 나오는 열 처리 조직. 그래서 마텐자이트 가장 크고 트루스타이트, 소르바이트, 펄라이트. 마텐자이트보다 더 큰 거는 시멘타이트. 그 다음에 펄라이트 뒤에 있는 거는 오스타이트, 그 다음에 페라이트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 순서로.